안녕하세요. 너울쌤입니다. 오늘은 너울쌤의 유형보호사 6회 이론 35문항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나타나거나 질병이 발생한 경우 호전되지 않고 갑자기 악화되거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노년기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진압력의 저하, 2번, 회복 능력의 저하, 3번, 잔존 능력의 저하, 4번, 면역 능력의 저하, 5번, 비가역적 진행. 네, 정답은 4번이죠. 잠재되어 있던 질병이 면역 능력이 떨어지면서 막 올라오죠. 대표적인 게 우리가 배웠던 질환 중에 대상포진 같은 거 있죠. 네. 진압력은 시간, 장소, 사랑을 파악하는 능력이고요. 회복 능력은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에게서 합병증이 쉽게 발생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자, 잔존 능력은 신체 조직의 잔존 능력, 이게 떨어지면 적응력도 떨어지고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요. 비가역적 진행, 가역, 막는다, 아니, 그저 못 막는다는 거죠. 노화는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진행성이고 인간의 노력을 막을 수 없다. 그 뜻이 비가역적 진행이었습니다. 2번, 노인 부양 해결 방안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1번, 노인의 부양은 자녀의 전적 책임이다. 2번, 국가와 사회는 노인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3번, 공적 부양만으로도 충분한 해결 방안이 된다. 4번, 자녀 세대와 부모 세대의 상호 존중은 부양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5번, 노년의 삶은 스스로 책임지려는 노력보다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정답은 2번입니다. 네, 노인복지 정책 강화해야 된다. 맞죠? 자, 1번 같은 경우에 공적, 사적 부양이 모두 필요합니다. 네, 그게 1번, 3번의 답안이 될 거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세대 간의 상호 존중으로 갈등 조절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다음 5번 같은 경우에 노인은 1차적으로 스스로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3번, 노인의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며 사회의 교육적, 문화적, 정신적 자원과 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노인복지 원칙은 1번 독립의 원칙, 2번 보호의 원칙, 3번 자아실현의 원칙, 4번 참여의 원칙, 5번 존엄의 원칙. 정답은 3번 자아실현의 원칙입니다. 네, 잠재력을 개발할 기회. 여기서 답이 보여지는 거죠. 네. 자, 독립의 원칙은 네, 두 가지. 경제적 독립입니다. 네, 하나는 일정 어떤 소득. 네, 그다음에 어떤 이 소득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할 기회. 뭐 아니면 이런 게 안 된다면 다른 소득. 그다음 두 번째는 또 뭡니까? 네, 평생 살아야 할 가정, 집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줘라. 이게 독립의 원칙이고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라고 하는 거죠. 보호는 보호자가 다 들어간다 했어요. 참여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통합, 봉사기회, 사회운동, 단체 조직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고요. 자, 존엄의 원칙은 말 그대로 존엄. 존엄이 들어가지 않으면 공적. 그 다음에 학대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4번, 다음 중 노인장기병 급여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1번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인 77세 대상자, 2번 뇌경색으로 신체 활동이 어려운 53세 대상자, 3번 백내장으로 신체 활동이 가능한 64세 대상자, 4번 당뇨병으로 입원 치료 중인 80세 대상자, 5번 전립선 비대증으로 소변 배출이 어려운 60세 대상자. 네, 정답은 2번입니다. 우리가 65세 이상인 자로 질환을 가지고 인지 저하나 신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일 때, 그때 등급이 나오죠. 장기병 등급을 받게 되죠. 그래서 65세 이상입니다. 일단 65세 이상이라면, 질환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고혈압도 있고, 네, 그쵸? 이건 64세니까, 당뇨병도 있고, 전립선 비대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어, 네, 이렇게 65세 이상인 경우에 일단 두 개부터 봅시다. 네. 자, 병은 있는 건 맞는데 이 질환으로 인해서 신체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 기능이 떨어졌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근데 약물 복용 중이다. 이 얘기와 신체 활동과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니까 해당 사항 없으시고. 자, 입원 치료, 병원에 치료 중이면 이 또한 대상자 등급에서 제외가 되는 상황이죠. 네. 그다음에 65세 이하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노인성 질환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죠. 네. 그럼 뇌경색, 백내장, 전립선 비대. 여기밖에 없네요. 그쵸? 예, 이걸로 인해서 신체 활동이 어렵다. 아, 예. 딱 2번은 조건이 해당이 됩니다. 네. 자, 다음 가겠습니다. 5번 노인장기 요양보험 제도의 청구 및 지급, 재원 조달에 대한 예,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요양보호사는 공단에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다. 2번 공단은 재가급여 비용을 청구받은 경우 요양보호사에게 지급한다. 3번 국가는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30%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4번 급여 대상자가 주야간보호센터를 이용하면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5번 저소득층은 본인 부담금이 없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자, 1번, 2번은 묶어보시면 됩니다. 네, 청구와 지급에 관한 내용이에요. 이 장기요양 급여 비용에 대한 청구와 지급에서 요양보호사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예, 어디서 하나요? 예, 기관장님과 공단이, 그죠? 예, 기관장님이 공단에 청구하고 공단은 기관장에게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4번은 맞죠? 재가급여를 사용하는 경우 15%의 본인 부담금을 지불하게 돼 있고 시설급여를 이용하는 경우 20%를 내게 돼 있습니다. 자, 저소득층에게는 법적 본인 부담금의 4에서 60%를 경감해주고 있습니다. 자, 6번 요양보호 서비스 제공 시 준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상태가 변화하며 서비스를 임의로 조정한다. 2번 수급자 가족을 위한 관공서 업무를 지원한다. 3번 대상자의 잔존 능력을 고려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4번 대상자가 욕창이 있는 경우 욕창 부위 소독을 한다. 5번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은 동료와 공유한다. 정답은 3번이죠. 네. 상태가 변화되면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하셔야 되고 모든 서비스는 대상자에게만 가족을 위한 업무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욕창 관리는 의료 행위로 시행하지 않습니다. 비밀은 누설하셔서는 안 되고요. 자, 7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역할은 고혈압 대상자 혈압 변화를 관찰한다. 선식 대상자의 기침 유무를 관찰한다. 1번 숙련된 수발자, 2번 관찰자, 3번 정보 전달자, 4번 말법가 상담자, 5번 동기 유발자. 네, 정답은 2번 관찰자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잖아요. 그쵸? 네. 자, 숙련된 수발자가 되시려면 어떤 게 들어가야 되나요? 네. 지식과 기술 이런 거 들어가죠. 숙련된 지식과 기술로 대상자의 불편함을 경감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럼 정보 전달자는요. 예, 대상자의 신체, 심리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며 기관에 보고라는 이야기도 많이 출제합니다. 자, 말법과 상담자가 되시려면 의사소통 기법을 활용하여 이런 이야기 들어가고요. 동기 유발자는 예, 대상자가 가진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지지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갑니다. 8번 다음 상황에서 시설 대상자가 침해받은 권리는 종사자 편의에 따라 식사 시간이 조정된다. 개인의 선호와 건강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영양급식이 제공된다. 1번 안락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제공받을 권리. 2번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받고 선택할 권리. 3번 자신의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 4번 신체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번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질 높은 서비스 및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 네, 정답은 5번이죠. 개인적인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서 다양한 영양 급식을 운영해야 되고 종사자 편의가 아닌 대상자 상태에 따라서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 거.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나요? 질 높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받지 못했던 사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시설윤리 강령은 늘 같은 소리 합니다. 늘 같은 8번에서 똑같은 문제를 계속 출제하고 있고요. 네, 10개 이상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또 넘치게도 만들었던 파트이기도 합니다. 네. 자, 항상 말씀드리지만 입소 전 단계부터 퇴소 단계까지 시설윤리 강령에서 중요한 포인트 단어, 개념 단어들 빨간 글씨 기억해 주시고 초록색 글씨는 지켜지지 못했던 문제 사례들은 이야기
예, 요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보시면서 이런 게 지켜지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겠구나. 예, 요렇게 우리가 찾아주시면 되겠죠. 9번 노인학대 유형 A와 학대 내용 B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신체적 학대,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음. 2번 정서적 학대, 이성 교제를 방해함. 3번 방임,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음. 4번 경제적 학대,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행위 거부. 5번 자기 방임,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함. 네, 정답은 2번이죠. 이성교제를 방해하는 것은 정서적 학대입니다. 자, 우리가 말을 걸지 않거나 대화하지 않은. 그렇죠. 이것도 정서적 학대죠. 네. 그 다음에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았다면 경제적 학대. 예, 의사가 아니고 의사의 지시에 따른 치료 행위 거부를 했다면 자기방해. 침대에 묶어 움직이지 못하겠다면 네, 신체적 학대입니다. 자, 10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노인학대 유관기관은 시설의 확인, 업무, 지도 및 감독, 학대 피해 노인에게 확인 및 행정적 조치. 네, 1번 의료기관, 2번 사법경찰, 3번 보건복지부, 4번 시도, 5번 법률기관. 네, 정답은 4번 시도죠. 네, 의료기관 같은 경우에는 의뢰받은 학대 피해 노인에게 종합적 의료 서비스, 의학적 진단, 소견, 증언 진술 이런 부분을 담당하고요. 사법경찰은 노인 학대 신고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형사재판을 요하는 사례에 대한 어떤 수사 전담. 보건복지부 같은 경우에는 법이나 제도 정책 수립, 예, 복지시설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 담당. 법률기관은 네, 법률적 보호, 학대 행위자에 대한 보호 처분 판정, 후견인의 지정 이런 부분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11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침해받은 권리는 휴식 시간에 추가 업무를 하고 휴일에도 초과 근무를 하였다. 1번 노동에 관한 권리, 2번 평등에 관한 권리, 3번 자유에 관한 권리, 4번 교육에 관한 권리, 5번 문화에 관한 권리. 네, 정답은 1번이죠. 네, 휴식 시간, 휴일 이런 거 다 노동에 관한 네, 법으로 우리가 보장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고요. 평등, 자유, 교육, 문화, 예, 다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네, 그래서 아실 거예요. 네, 이 느낌으로 우리가 답을 찾잖아요. 어떤 주관식을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게 평등일까, 어떤 게 교육 문화일까, 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좀 고민해 보시면 그런 거에 답이 조금 잘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아니지만 이런 문제도 요양보호사의 권리 부분에서 출제가 된다. 라는 것 좀 골고루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내는 문제이고 사실 실제로 나기도 했었어요. 네, 이런 뭐 평등에 관한 뭐 차별 받지 않아야 되는데 그죠? 뭐 중학교 졸업이란 이유로 채용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거 나왔을 때는 또 이런 평등에 대한 이런 게 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사항들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2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번 보험급여는 채권자가 건드릴 수 있다. 2번 해고할 경우 해고 및 정리 해고의 요건은 없다. 3번 산재로 요양 중 퇴직하여도 장애급여는 지급받는다. 4번 산재로 요양 중 폐업하여 없어진 경우 휴업급여를 지급받지 못한다. 5번 보험급여는 조세 및 기타 공과금이 부과된다. 네, 정답은 3번이죠. 네, 산지를 요양 중에 퇴직하셨어도 장애급여 지급받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1번 같은 경우에 채권자가 건드릴 수 없고요. 해고 및 정리해고 요건에 충족이 되셔야만 됩니다. 사업장이 부도나 폐업해서 없어진 경우에도 재요양이라든지 휴업급여라든지 장애급여 지급에는 지장받지 않습니다. 공과금 부과가 면제돼서 세금을 떼지 않습니다. 43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로부터 성희롱을 당한 경우 장기요양 기간의 대처로 기간 장이죠 장 옳은 것은 1번 성희롱 예방교육을 2년에 한 번 이상 제공한다. 2번 성희롱 처리 지침을 문서화하여 기간 내에 두어야 한다. 3번 대상자 가족에게 시정해달라는 요청은 요양보호사가 직접 하게 한다. 4번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퇴소 처리한다. 5번 몇 번은 참는 것이 원칙이라며 요양보호사를 설득한다.
네, 정답은 네, 2번입니다. 자, 성희롱 예방 교육은 1년에 한 번 이상 해야 되고요. 네, 우리가 그 시정 요구는요. 예, 기관장님이 기관장이 가족에게 시정을 말하고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4번 같은 경우에 시정 요구에도 상습적으로 계속할 경우 녹취를 하거나 일지를 작성해 두게 해서 예, 근거 자료 좀 제시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설득하는 거는 옳은 방법이 아니에요. 자, 14번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가 화상을 입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스스로 대처한다. 2번 서비스 방법이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동료와 상의한다. 3번 타인이 근무를 대신 요구하는 경우 비용을 받고 대신 해준다. 4번 자신의 업무 활동을 점검하고 자가평가 등을 자료로 보관한다. 5번 요양보호사와 정치적 신념이 같은 경우 서비스 시간을 연장한다. 정답은 4번이죠. 네, 자가평가 등을 자료로 네, 준비하시는 거. 자, 1번 같은 경우에 즉시 시설장 또는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해 주셔야 되고요. 확실하지 않을 때는 도움을 청해 주시면 됩니다. 동료와 상의하는 게 아니라 기관장님이란 관리 책임자와 상의하셔서 네, 이렇게 좀 상의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죠. 3번은 법적, 윤리적 책임에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할 수 없고요. 네, 정치적 신념의 이유로 차별되고 할 수 없습니다. 1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자, 보호자가 어머니가 거동이 불편해져서 화장실 이용이 어려우니 이동변기를 구매해 주세요. 요양보호사 1번 기저귀를 착용하는 것이 더 좋겠는데요. 2번 잘 아는 복지연구점을 소개해 드릴게요. 3번 기간에 말씀드려서 상의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4번 용품을 잘 알고 있는 요양보호사에게 물어볼게요. 5번 구매해 드리면 추가 비용을 주세요. 네, 정답은 3번이죠. 기간에 말씀드려서 상의할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복지연구를 직접 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하는 행위는 윤리 원칙에 어긋나며 이를 어기시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네, 그래서 물품에 관한 권한은 요양부 선생님들께 없어요. 기간에 말씀드려서 잘 상의하셔서 네, 구매하실 수 있게 직접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리는 정보 제공의 역할 정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만큼이에요. 16번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스트레칭 시 주의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반복한다. 2번 통증이 느껴질 때까지 계속해야 근육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다. 3번 스트레칭된 자세로 3초 정도 유지해야 한다. 4번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쉬지 않고 진행한다. 5번 동작은 빠르게 바꾸어 주어야 한다. 정답은 1번이죠. 같은 동작은 5에서 10회 정도 반복한다. 2번 같은 경우에 통증을 느끼지 않은 범위까지 해주셔야 되고 스트레칭된 자세로 10에서 15초 정도는 유지하셔야 근섬유가 늘어나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자, 동작과 동작 사이에는 5에서 10초 정도 쉬어주셔야 하고요. 천천히 안정되게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17번 직업성 감염 질환인 독감, 인플루엔자 관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피가 섞인 가래를 뱉어낸다. 2번 증상 회복 후 최소 2, 3일간은 음식을 조리하지 않는다. 3번 인플루엔자에 걸린 요양보호사는 일주일 정도 쉬어야 한다. 4번 내이나 침구류는 뜨거운 물로 세탁 후 건조한다. 5번 독감 예방 접종은 7, 8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정답은 3번이죠. 네, 전염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1번 같은 경우 피가 섞인 가래는 결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들입니다. 자, 2번 같은 경우에 노로바이러스 장염의 관리법이고 4번 같은 경우에는 오메 관리법이고 독감 예방 접종은 10월에서 12월 사이에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자, 18번 노인성 질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합병증이 쉽게 생기지 않는다. 2번 젊은 사람의 검사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질환이 많다. 3번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증가한다. 4번 기능 이상만으로 나타난 질병이 흔하다. 5번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은 동반되지 않는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합병증이 쉽게 생기고요. 젊은 사람의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질환이 많습니다. 신장의 소변 농축 능력이 저하되죠. 네, 그래서 약물 중독에 쉽게 빠지잖아요. 하나의 질병에 걸리면 다른 질병이 또 다시 발생합니다.
자, 19번. 노화에 따른 심혈관계 특성으로 옳은 것은 1번 말추혈관으로부터 심장으로의 혈액순환이 증가한다. 2번 정맥의 강화로 하지의 부종이 잘 생긴다. 3번 심박동수가 감소한다. 4번 근육이 두꺼워져 탄력성이 증가한다. 네, 5번 최대 심박출량이 증가한다. 정답은 3번입니다. 네, 말추혈관으로부터 심장의 혈액순환이 감소되죠. 예, 이 부종이 생기는 건 맞는데 정맥의 강화가 아니라 약화입니다. 네, 정답이 두 개 될 뻔했어요. 문제집에는 멀쩡히 해놓고 타이핑 옮겨오면서 네, 하도 그냥 정답 익숙해져가지고 네, 자 근육이 두꺼워져서 탄력성이 증가된다가 아니라 근육이 두꺼워질 때 탄력성 오히려 떨어지죠. 그다음 최대 심박출량도 어떻게 됩니까? 감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밖에 없습니다. 자, 20번. 노화에 따른 비뇨 생식기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방광 용적의 증가, 2번 난소 크기의 증가, 예, 그 다음에 3번 방광 근력의 증가, 4번 잔뇨량의 감소, 5번 질벽의 탄력성 감소. 정답은 5번입니다. 방광 용적 감소되죠. 난소 크기도 감소되고 방광 근력도 저하되고 잔뇨량은 증가되죠. 네, 그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1번. 노화에 따른 피부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피부의 탄력성 증가, 2번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성 감소, 3번 피하지방의 감소, 4번 표피 두꺼워짐, 5번 수분 함유량의 증가. 정답은 3번입니다. 피하지방이 감소되죠. 피부 탄력성 감소돼요. 압박에 대한 손상 위험성이 증가되고요. 표피는 얇아집니다. 수분의 함유량도 감소됩니다. 자, 22번. 노화에 따른 내분비계의 변화로 오른 것은 1번 기초대사율이 증가한다. 2번 에스트로겐 분비가 증가한다. 3번 갑상선 호르몬의 분비량이 약간 감소한다. 예. 그 다음에 4번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충분해진다. 5번 뇌하수체 호르몬의 분비량이 감소한다. 정답은 3번이죠. 갑상선 호르몬 분비량이 약간 감소되잖아요. 네, 기초대사율 감소됩니다. 에스트로겐의 분비도 감소되고요. 췌장에서 인슐린의 분비량이 불충분해집니다. 뇌하수체 호르몬의 변화는 크지 않습니다. 네, 노화에 따른 신체 계통의 변화들, 네, 그렇죠? 정리했습니다. 항상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면 4개, 적게 나오면 2개, 단골이에요. 네. 그래서 이 각 신체 계통마다 증가되는 표현들만 따로 기억해 두시면 아까 같은 문제들은 정말 빨리 풀 수 있거든요. 얘는 암기가 필요합니다. 그냥 읽어서 이해되는 게 아니라 외우셔야 돼요. 예, 암기를 가장 잘하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반복, 학습. 그래서 제가 1회부터 10회 끝날 때까지 예, 이 노화의 계통의 변화가 나오고 나면 항상 표로 똑같은 걸 계속 하거든요. 예, 선생님들이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암기하는 그날까지 이어갑니다. 자, 직접 본인의 음성을, 육성을 읽어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자, 23번. 욕창 발생 위험성이 높은 대상자로 옳은 것은 1번 와상상태 대상자, 2번 체위 변경이 가능한 대상자, 3번 근육량이 많은 대상자, 4번 거동이 가능한 과체중 대상자, 5번 화장실 이용이 가능한 편마비 대상자. 네, 정답은 1번이죠. 장기간의 와상 상태, 체위 변경이 어려운 경우, 체중 감소, 근육 비축, 피하지방 감소, 요실금이나 변실금 등 습기로 인한 피부 손상. 예, 이런 미생물 번식이 욕창 발생 관련과 관련된 요인들입니다. 예, 1번에 비해서 이렇게 네 분들은, 네, 별로 이렇게 높은 분들은 높은 분의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쵸? 자, 24번. 소변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아 소변이 가득 찬 방광에서 조금씩 넘쳐 흘러나오는 요실금의 증상은 1번 복압성 요실금, 2번 역류성 요실금, 3번 절박성 요실금, 4번 정체성 요실금, 5번 습관성 요실금. 정답은 2번이죠. 조금씩 흘러넘쳐 나왔습니다. 그 역류의 뜻이잖아요. 그쵸? 자, 복압성 요실금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압력이 올라가는 경우, 웃다가, 재채기, 달리기, 줄넘기 이런 경우고요. 자, 그 다음에 절박성 요실금은 절박합니다. 소변을 보고 싶다고 느끼자마자 소변이 밖으로 나옵니다. 없는 말입니다.
요양보사 시험에 출제를 잘하려면 국어,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말 같은데 답이 아닌 걸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아니, 옳은 것을 찾으라는 시험 문제 외에 틀린 것을 찾으라는 게 나오지 않잖아요. 예, 출제자 입장에서는요, 틀린 것을 고르라는 문제 만들기 훨씬 쉽습니다. 똑같은 정답 다 4개 만들어 놓고요. 하나만 바꾸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요양보사 시험은요, 출제하기 쉽지 않아요. 언어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왜냐, 지금처럼 예, 말이 되는데 정답이 아닌 말장난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지선 아니고 삼지선이니까 그 안에 정확한 복압과 역류와 절박의 뜻만 알아두시면 여기 정답 보입니다. 자, 25번 뇌졸중의 후유증으로 오른 것은 1번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우측 반신 마비가 온다. 2번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 좌측 감각 이상이 온다. 3번 우측뇌가 손상된 경우 실어증이 발생한다. 4번 뇌관이 손상된 경우 전신마비가 발생한다. 5번 뇌졸중으로 인한 치매는 비교적 천천히 발생한다. 네, 정답은 4번입니다. 뇌관이 손상된 경우 전신마비 발생하죠. 자, 우측뇌가 손상되면 좌측 반신마비가 발생합니다. 반대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죠.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에는 우측 감각 이상, 감각 저하가 나타납니다. 자, 실어증은 언제 오나요? 좌측뇌가 손상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뇌졸중에 인한 치매는 비교적 빠르게, 갑자기 발생합니다. 혈관성 치매의 특징이죠. 자, 26번 고혈압 치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혈압이 조절되지 않으면 의사와 상의 없이 약 용량을 들린다. 2번 혈압이 조절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3번 혈압약을 먹어도 합병증이 예방되지 않는다. 4번 두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만 약을 먹는다. 5번 증상이 없어도 혈압이 높으면 치료해야 한다. 네, 정답은 5번이죠. 1번 같은 경우에 약을 바꾸거나 용량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의사와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네, 혈압이 조절되다가도 약을 안 먹으면 혈압이 다시 올라갑니다. 혈압을 정상적으로 유지함으로써 합병증 예방할 수 있고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처방이 있으면 증상 여부와 상관없이 계속 약을 복용하셔야 됩니다. 자, 27번. 변비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체조 걷기 운동을 해서 장애 운동력을 높인다. 2번 하재는 자주 사용하게 한다. 3번 물의 섭취를 줄인다. 4번 도전 과정을 많이 거친 곡류를 섭취한다. 5번 우유는 장애 운동력을 저하시키므로 섭취를 제한한다. 네, 정답은 1번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장애 운동력을 높여주는 거. 하재는 자주 사용하시면 예, 변비 악화시킬 수 있어요. 내성 쌓일 수 있죠. 물의 섭취는 줄이시면 안 되고 도전 과정을 적게 거친 통곡식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유는 장애 운동력을 높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28번 요실금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수분 섭취를 줄인다. 2번 골반 근육 강화 운동을 한다. 3번 과체중을 유지한다. 4번 식이섬유소 섭취를 줄인다. 5번 줄넘기, 달리기 운동을 권장한다. 정답은 2번. 네, 골반 근육 강화 운동 하시면 도움이 되죠. 수분 섭취 줄이시면 안 되고요. 네, 비만은 복부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체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변비를 예방하기에 식이섬유소가 풍부한 채소, 과일을 섭취합니다. 변비가 생기는 경우 직장의 변이 앞주머니인 방광주머니 찍어 누르기 때문에 요식은 점점 심해집니다. 자, 복부의 압력을 상승시키는 줄넘기와 달리기 운동은 하지 않습니다. 29번 노인의 성생활 관리로 옳은 것은 1번 뇌졸중 노인은 재발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성생활을 금한다. 2번 알코올 섭취를 권장한다. 3번 체력 유지를 위해 운동은 제한한다. 4번 윤활제 사용은 통증을 악화시키므로 금한다. 5번 약물을 처방받을 때 성기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한다. 정답은 5번이죠. 네, 약물이 성기능에 영향을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뇌졸중은 네, 성생활과 재발과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네, 알코올은 여성에서 오르가즘의 지연, 남성에서는 발기지연을 나타나게 하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해서 체력을 유지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질 분비물이 줄어들므로 윤활제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30번 부정맥이 있는 대상자가 복용하는 와파린을 함께 먹으면 약의 효과를 줄일 수 있어서 과량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음식은 1번 자몽 주스, 2번 커피, 3번 시금치, 4번 유제품, 네, 5번 인삼. 정답은 3번 시금치입니다. 자, 자몽 주스 같은 경우에는 고지혈증약, 혈압약, 수면제 등 여러 약물과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에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의사 좀 상의하고, 그죠? 상의까지는 아니어도 안 먹는 게 권장하는 거죠, 사실. 기간 좀 뜨는 거. 그 다음에 커피, 유제품, 그리고 인삼, 사실 뭐든지 간에 네, 섭취 전에 좀 의료진과 약물을 드신 분들은 상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사실 음식물 자체가 네, 약과 상호작용이 일으키는 게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책에 이제 일부만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는 거죠. 네, 그게 어떤 거예요? 시금치, 자몽 주스, 요런 거, 그죠? 요런 내용들만 조금 따로 분리를 해서 책의 위험성을 좀 명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부정맥 와파린, 시금치, 네, 과량 드시지 않게 요런 부분 좀 체크해 주세요. 31번 흡연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변화를 옳은 것은 1번 성기능의 향상, 2번 폐기능 향상, 3번 후각과 미각의 감각 향상, 4번 심장 발작 위험성 증가, 5번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 감소. 네, 정답은 4번이죠. 네, 흡연으로 심장 발작 위험성 증가됩니다. 나머지 어떻게 되나요? 성기능 감소, 폐기능 감소, 후각과 미각의 감각도 감소, 그렇죠? 폐암으로 사망할 확률은 네, 반대로 증가. 이렇게 보시면 되죠. 32번 요양보호 기록의 원칙에 따라 올바르게 기록한 것은 1번 피부 발적이 심해짐, 2번 오후에 낮잠을 많이 잠, 3번 오전 간식을 조금 드심, 4번 오랜만에 사탕이 먹고 싶다고 함, 5번 3일 만에 대변을 배설함. 정답은 5번입니다. 애매한 표현. 심해짐, 많이 잠, 조금, 네, 그다음 오랜만, 전부 다 애매한 표현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숫자로 바꿔주셔야 돼요. 5번 같은 경우에는 3일, 그죠? 네, 정확하게 숫자 표시가 되어 있죠. 33번 대상자의 상한가 제공되는 서비스를 점검하고 평가하여 대상자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최하는 회의는 1번 사례회의, 2번 원리회의, 3번 화상회의, 4번 운영회의, 5번 연구회의. 정답은 1번 사례회의입니다. 자, 요양보서 표준교재 회의는 두 개밖에 없어요. 없는 겁니다. 자, 하나는 사례회의, 하나는 원리회의. 대상자의 이야기를 가지고 진행하는 회의는 사례회의입니다. 그 원리회의는요, 요양보호사들이 정보와 경험을 서로 공유하고, 예, 그 다음에 뭐 기관장님이 요양보호 선생님들에게 어떤 정보나 애로사항 같은 것들, 예, 이렇게 주고받고 하는 그런 회의가 원리회의에 해당이 되죠. 34번 요양보호사가 임종을 앞둔 환자의 배뇨와 배변을 도울 때 가림막을 설치해 주는 것은 품위 있는 삶과 죽음의 권리 중에서 어떤 권리를 지켜주기 위한 것인가? 1번 치료를 거부할 권리, 2번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3번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권리, 4번 감정과 느낌을 표현할 권리, 5번 간호처치를 계속적으로 받을 권리. 정답은 2번이죠. 네. 이렇게 가림막을 설치해 줍니다. 사생활 침해받지 않고 존중받을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1번 같은 경우에 치료를 고발 권리는 치료를 받을지 또는 종료할지에 대한 결정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이 되고요.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공간에서 마지막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경험이 존중되는 권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 5번 같은 경우에 네,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권리 장전 중 네, 하나의 또 포함이 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35번입니다. 치료가 어려운 말기 질환을 가진 환자의 자택으로 의사,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가 방문해서 통증 및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영적 고통을 완화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는 1번 가정형, 2번 입원형, 3번 자문형, 4번 선택형, 5번 관리형. 정답은 1번 가정형이죠. 이렇게 포인트가 돼 있죠. 그 자택으로 직접 네 어떻게 합니까? 방문해서 라고 했기 때문에 가정형이 해당이 됩니다. 자, 호스피스도 네, 존재하지 않는 유형입니다.
2번형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독립된 병동이나 시설에서 소정의 훈련 과정을 이수한 전문 인력에 의해서 임종관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유형이고요. 자문형 같은 경우 외래 진료를 보듯이 환자가 방문하는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6회차 이론 35명 풀어봤고요. 또 너울셈을 준비해서 실기문항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공부해주시고 열심히 문제 풀어주신 우리 선생님들 합격 응원 드리며 너울은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